안녕하세요. 역설의 365 on air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일 그 정법 강의 속에서 좀 흥미로운 지혜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사연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사연인가요? 그 딸이 몇 년 사귄 남자친구와의 궁합 이걸 봤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신다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아, 궁합 문제군요. 흔하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 천공스승의 정법 강의 5538강 궁합이 나쁜 딸아이와 남자친구 편을 통해서요. 이런 어려운 인연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 의미는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딸과 남자친구 궁합을 보셨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결과였길래요? 그 남자는 팔자에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에 여자가 없다. 그리고 딸과 계속 만나면 4년 안에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4년 안에 죽는다니. 어휴, 그 말 들으시면 정말. 그렇죠. 그 후로 돌아가신 시댁 조상 꿈까지 꾸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만 합니다. 여기서 천공세승은 근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거든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왜 그런 인연을 만났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에게 오는 인연은 일종의 감당하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당하라. 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천공스승은 이 따님의 기운이 결코 약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따님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친구의 운명,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랄까 열쇠를 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정해진 운명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초점을 결과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 과제가 왔나로 옮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상대방의 약점, 예를 들어 팔자에 여자가 없다는 그 점괘 자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신호는 아닌가요? 천공스승은 오히려 그 약점이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해요. 도움을 받으러 온 신호요? 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부분이 있어서 만났다는 거죠. 물론 내가 도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물러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약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하는 건 비굴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비굴하다. 상당히 센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연애 문제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나요? 맞습니다. 천공스승은 이 문제를 그 신줄, 그러니까 영적인 기운이나 소질과 연계를 짓습니다. 신줄이요? 네, 재혼하신 어머니 본인에게 사실 영적인 소질, 그 신줄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약간 피해왔고 그 결과로 자손 대대로 이런 어려운 인연, 그러니까 풀어야 할 숙제죠. 사명이 주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문제가 딸에게로 이어졌을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인 거죠. 신줄이라는 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영적 감수성이나 기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딸의 어려운 관계는 그냥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어쩌면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사명을 이번 세대에서 마주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인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깊은 배경이 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조언을 하나요? 천공스승은 딱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가 상대를 도울 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솔직히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하늘의 정중히 고하라고 합니다. 한음에 고한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요. 저는 아직 힘이 부족해서 이 과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서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물러나더라도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 물러날 때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조건이 나쁘니까 피하자. 이런 태도는 비겁하고 오히려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면 된똥 만난다. 아, 네네. 그런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비유도 사용하고요. 회피가 능사가 아니다. 네, 물러날 때조차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실력을 갖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물러나야 나중에 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걸 바로 상담자 공부, 즉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공부라고 덧붙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알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죠. 상담자 공부. 의미심장하네요. 결국 천공스승이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게 핵심인데요. 그 남자친구의 생사 문제.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약간 충격적인 질문까지 던지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그건 바로 이 어려운 인연 앞에서 그게 어머니든 딸이든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든 나 자신이 과연 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틀리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이고 내 행동의 올바름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아, 남자친구의 운명보다 내 행동의 올바름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천공스승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인연들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는군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다할 기회로 해석하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물러설 때조차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 있나요? 천공스승의 관점처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속에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과제 혹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어떤 사명 같은 것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인연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물러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설의 365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